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보내주신 자료들 좀 깊게 들여다볼 텐데요. 최근 한국 정치 상황 변화랑 또 AI 기술 발전, 이게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정치 뉴스나 기술 발표 하나 나올 때마다 특정 종목들 주가가 확 움직이는 거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네, 그렇죠. 정말 롤러코스터 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현상들 속에서 단순 테마랑 실제 정책 수혜, 이게 어떻게 다른 건지, 또 투자 관점에서 뭘 좀 주의 깊게 봐야 할지 저희가 KBS, JTBC, 또 딜사이트 경제TV 자료 중심으로 한번 핵심만 짚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어떤 부분을 먼저 볼까요? 자, 먼저 그 정치 테마주의 변동성, 이거부터 좀 짚어보죠. 자료 보니까 와, 진짜 근거가 희박한 경우도 너무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 상지건설 예시가 나왔는데 과거 사회이사가 이재명 후보 캠프에 있었다는 그 이유 하나로 뭐 한 달 새 800% 넘게 오르고 800%요? 와, 네, 그랬다가 또 관련 재판 소식 나오니까 하루 만에 그냥 15%확 빠지고 이런 식이죠. 심하네요, 정말. 네, 심지어 뭐 그냥 아는 사이다. 공장 이름이 비슷하다. 아니면 뭐 아주 예전 정책이랑 희미하게 연결된다. 이런 걸로 엮이는 경우도 많아요. 형제글로벌 같은 사례도 있었고요. 아, 그렇군요. 또 뭐 한덕수 전 총리 출마설 나왔을 때는 일정 실업, 아이스크림에도 주가가 갑자기 상한가를 쳤는데 연결고리가 과거에 위원회 활동 같이 했다는 정도? 굉장히 좀 미약하죠. 정말 말씀하신 대로 테마는 테마일 뿐이다. 이 말이 딱 맞네요. 특히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결정 같은 큰 이벤트 앞두고는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경고도 있었고요. 네, 한동훈 관련주 조정 가능성이나 반대로 또 김문수 관련주는 급등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예측도 나오긴 하지만 결국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펀더멘털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점,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이런 테마성 움직임이랑은 좀 다르게 실제 정책 방향하고 기술력이 만나는 지점도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텐데요. 네, 바로 AI 분야죠. 네, 마침 이재명 후보가 AI 반도체 스타트업 그 퓨리오사 AI 방문한 게 좀 상징적인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현장 목소리도 듣고 또 한국 AI 기술력이 어느 정도인지 직접 확인하려는 그런 의도였겠죠. 그 퓨리오사 AI 저도 좀 찾아봤는데 8년 된 회사인데 벌써 2세대 칩 레니게이드를 만들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백종호 대표가 직접 소개를 했는데 400억 개 트랜지스터에 초당 512조 번 연산, 그러니까 512 TOPS. 이게 성능이 상당하죠. 512 TOPS요? 근데 이게 단순히 숫자만 높은 게 아니라면서요? 네, 핵심은 그겁니다. SK 하이닉스랑 협력해서 국산 HBM 고성능 메모리를 탑재하고 또 전력 소모는 낮췄다는 점. 이게 이제 엔비디아 같은 외산 GPU 의존도를 좀 낮출 수 있는 우리 기술의 잠재력을 보여준 거죠. 아, 상당히 의미가 있네요. 네. 그래서 LG의 엑사원이라는 LLM을 구동하는 시연도 했는데 굉장히 빨랐다고 해요. 거의 뭐 상용화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강조했고요. 그럼 이제 정부 지원에 대한 기대감도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이 후보도 AI 시대 중요성, 뭐 일자리 창출, 정부 역할 이런 걸 강조하면서 한국 AI 기술에 대한 희망을 언급했고요. 근데 또 자료에서는 AI 관련주 중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하던데요. 예를 들어 클라우드웍스 같은 경우는 관련위원회 참여 이력으로 잠깐 급등했다가 또 조정받기도 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술트룩스를 핵심 종목으로 좀 꼽았더라고요. 솔트룩스요? 아, 그 이유는 뭔가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실적이 괜찮아요. 이미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또 B2B, B2G, B2C 사업 구조가 좀 안정적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체 개발한 LLM 루시아를 가지고 있다는 점. 이게 곧 3.0 버전 공개 예정이라고 하고요. 아, 자체 LLM 보유가 중요하군요. 네. 왜냐면 정부 지원으로 GPU 같은 하드웨어 인프라를 갖춘다고 해도 그걸로 실제 AI 모델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또 개선해 나가는 노하우는 이건 단기간에 쌓기 어렵거든요. 솔트록스는 이미 그 경험이 있다는 게 중요한 차별점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운영 경험이 중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뭐 중장기 목표가 5만 원, 단기 4만 원, 지지선 2만 8천 원 이런 구체적인 가격 전략까지 제시가 됐더라고요. 아, 그리고 퓨리오사 AI에 투자한 DS 인베스트먼트도 같이 언급됐었고요. 알겠습니다. AI 쪽은 확실히 좀 뜨거운 감자 같은데 다른 정책 분야는 약간 온도차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 K 콘텐츠 쪽은 어떤가요?
네. K 콘텐츠는 웹툰이나 미디어 관련주들, 키다리 스튜디오, 와이랩, DNC 미디어,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곳들이 언급됐는데 좀 수익성 문제를 지적하더라고요. 아, 수익성이요? 네. 이슈는 많은데 실제 돈 벌기는 좀 힘든 구조다. 특히 그 OTT 계약 구조 문제를 좀 꼬집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냥 대형 엔터사, 하이브나 JYP 아니면 게임주, 넷마블 같은 데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그렇군요. 엔터나 게임주 쪽이 차라리. 그럼 풍력은요? 풍력은 또 다른 관점인데요. 방산보다 오히려 더 즉각적인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이 분석이 좀 흥미로웠습니다. 오, 즉각적인 관심이요? 왜죠? 이제 국내 정책 수혜 관점하고 해외 실적 기반 이렇게 나눠서 접근하자는 제안인데요. 국내 정책 수혜로는 터빈 만드는 유니슨, 신한 해상풍력 프로젝트랑 연관이 있죠. 목표가 2,500원 제시됐고요. 유니슨. 네. 그리고 해외란 실적 기반으로는 CS 윈드, 어닝 서프라이즈도 있었고 여전히 좀 저평가 상태다. 그리고 미국 IRA 수혜 기대감도 있다. 이러면서 목표가 10만 원을 제시했더라고요. 아, 유니스는 국내, CS 윈드는 해외랑 실적. 이렇게 딱 나눠서 보는군요. 네, 그런 접근 전략이죠. 오늘 쭉 들어보니까 결국 정치 테마의 어떤 허상, 그리고 실제 정책 수혜 가능성, 이걸 좀 냉정하게 구분하는 눈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특히 AI처럼 뭔가 큰 그림이 그려지는 분야에서는 기술력이나 실제 사업 수행 능력, 이런 걸 갖춘 기업을 주목해야겠지만 그렇다고 또 정책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니니까 결국 펀더멘털 점검은 필수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정확합니다. 결국 이 모든 논의는 어떻게 보면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반영하는 거겠죠. 그렇죠.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지점을 좀 던져드리고 싶은데요. 네, 어떤 걸까요? 이런 정치적인 관심이나 정책 논의가 단순히 특정 기업의 주가나 단기적인 수혜 여부를 넘어서요. AI나 친환경 에너지 같은 이런 핵심 산업의 장기적인 R&D 투자 방향 혹은 우수 인재 확보 경쟁 이런 데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아, 그건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네요. 네. 단순히 종목 발굴 차원을 넘어서서 산업 생태계 전체에 미칠 수 있는 파급 효과? 이것도 앞으로 계속 좀 지켜볼 만한 흥미로운 질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